다음에 오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정말이요.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 느는 한 달이라서. 거죠. 뭐. 좀 적응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쵸. 네. 뭐든 하다 보면 혼자 되니까. 하라고는 못할 것 같고 옆에 계시니까. 유튜브로 새로 거듭나시는. 바로. 근데 저희가 뭐 유튜브도 이렇게 낯설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처럼 3월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벌써 몇 번의 3월을 거쳐와서 또 새로운 3월을 맞아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바쁜 3월 속에서도 이렇게 돋보이는 아이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사실 첫날부터 드러나기도 하고 숨은 복병이 며칠 동안 잘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점점 아이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기도 하고 그게 좀 이렇게 어려움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교실 속에 좀 어려웠던 아이들,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는 특히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맡았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예민한 아이들은 감정이 팍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런 순간 소리를 지른다라든지 친구를 때린다라든지 이런 문제 행동으로 번져서 다른 친구들까지 화가 나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그걸 다 정리하는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도 아이 자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케어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학기 초에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라포가 있고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좀 대처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이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이 아이와 내가 아직 이렇게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갑자기 당황스러운 장면들이 갑자기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고견 저요? 주세요. 고견이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 속에서 네. 이런 돌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돌발스럽군요. 네. 일단은 저도 솔직히 당황스럽죠. 뭐 많은 선생님들이 요즘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도 그 아이가 처음인데 그 아이도 이 환경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일단은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할까, 너 왜 그래? 라는 어떤 생각이 벌써 올라왔다면 왜 이 아이, 요즘에는 이 아이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뭐 물론 알 수 없고 다양한 아이들의 케이스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불쑥불쑥 돌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혜쌤이 추측해본다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맡았던 아이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집에서 뭔가 슬픈 감정을 가지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게 커져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말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 어떤 이유가 있을까를 찾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교사로서도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맞아요. 대하다 보니 맞아요. 오히려 더 안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질문을 먼저 던지진 않아요.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 물어보긴 하죠. 근데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분노가 팍 터졌을 때는 바로 물어보지는 않는 거예요. 일단 진정할 수 있게. 괜찮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아이가 먼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아이가 버럭 화를 내거나 이러면 나도 화가 나요. 맞아요. 네, 그럼 전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화가 나서 그르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그 전에 섣불리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관계는 안 좋아지고 아이는 더 난리가 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 볼 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는 지점은 뭐가 있냐면 그 아이가 화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집안에 조금 안 좋은 힘든 일이 있었다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네모칸 안에 글자를 쓰고 싶었는데 그 안에 글자를 못 집어넣어. 넣어서. 그래서 화가 난 아이도 있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아이도 있고 어쨌든 뭔가 막 열심히 잘 하고 싶은데 내가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고 싶었는데 100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집안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같은 행동을 했지만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결국에는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런 이유들 외에도 사실은 감각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를 가진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히스토리를 알면 더 좋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일어난 선행 사건이나 그 상황들을 알면 또 좋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예민함, 청각적인 예민함 혹은 촉각적인 예민함.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목폴라가 답답해서 갑자기 짜증이 나는 아이들도 있고 양말이 꽉 껴서 짜증이 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밖에서 나는 공사 소리가 신경에 거슬려서 짜증이 나는 아이들도 있고 혹은 저기서 노는 친구들과의 대화 소리가 뭔가 본인의 불편한 경험을 야기시켜서 그렇게 돌발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그 아이가 가진 개인적인 기질이나 어떤 감각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런 이슈에 민감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예상 보기들이 있으면 저 아이가 나에게 반항하려고 혹은 수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본인이 가진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행동을 다루지 못해서 지금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가 노출되었다라고 만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아이에 대해서 좀 올라오는 마음을 나의 그 교사의 감정을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의 어떤 문제 행동이 발견됐을 때는 이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원인이 뭘까를 추측해보고 지금 내가 이걸 다룰 수 있는 정서인지 교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사와 힘겨루기가 되지 않고 약간 물러서야 할 때도 있고 바로 개입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떨 때는 즉시 개입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떨 때는 좀 물러나는 편이세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가 개입을 하는 때는 위험할 때죠. 네. 아이가 막 스스로 이렇게 막 때리거나 벽에 자해나 부딪히거나 자해 같은 걸 할 때는 바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네. 되게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잘못 만졌다가 멍이라도 들면 또 서로, 교사에게 네, 또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가서 바로 신체 제압을 하지는 않고요. 가서 그만해 안 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런 위험 상황에서는 항상 선제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 수업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복이 되고 계속 지속되면은 수업도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실은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처음에는 좀 즉각적으로 개입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결국에는 아직은 미성숙하잖아요. 실은 네. 전두엽이 성숙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그런 감정 조절을 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조절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죠. 화나시는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럼요. 화났을 때 다른 사람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잘 안 들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아무리 이성적인 말을 하더라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침착해, 진정해 하면 어때요?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 더 화날 것 더 같은데. 화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놔두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머지 아이들이요. 나머지 애들이 너무 고통스럽죠. 아. 그때가 놔두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
그 화가 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건 안 돼요? 제일 좋죠. 근데 안 나가. 어째? 웃음이 나오지만 참 되게 심각한 문제야, 그죠? 난리죠, 난리예요.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네. 그 상황에서는 되게 힘들죠, 사실. 선생님 어떻게? 애들이 너무 시끄럽잖아. 음. 기마가 어. 힘들면 기마가 어. 잠깐 기다려주죠. 진정할 수 있을 거야. 애들도 진정을 시켜줘야 돼. 앞에 있는 애들도 진정을 시키고 애들 놀랬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애들도 그렇게 해요. 내가 당황하고 내가 화를 내면 애들도 그렇게 돼요. 내가 진정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다독여주면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이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면 제일 좋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면 2, 3분이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지만 10분만 이렇게 지속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너무 당황하지 않는 거. 그럴 수 있다. 이 아이는 어쨌든 그게 보통 보면 3월달에 그래요. 네. 왜 그럴까? 변화의 시기라서. 네.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 아. 그런 아이들일수록 이 공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변화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 옮겼을 때 어때요? 좀 떨릴 것 같아요. 엄청 걱정되죠. 애들도 마찬가지. 이 교실에 왔는데 너무 낯선 거 생각해요. 선생님도 막 남자야. 남자가 다 나쁘다니까. 아, 네. 저같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낯설고 낯선 네. 큰 사람이 왔어. 그러면 좀 어색하고 너무 음.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렇죠. 목소리도 이렇게 걸걸하고 음. 이러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일수록 특히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그마한 자극에도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한테 이성적으로 조절해야지 하면 조절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시간을 줘야지. 내버려도 조금씩, 조절할 수 조금. 있게끔. 조금은 시간을 줘야 된다. 지가 스스로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안 되면 좀 도와주고 선생님이 가서. 단 내가 괜찮을 때, 컨디션이 괜찮을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심호흡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단 막 뒤집어졌을 때는 좀 놔두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지만 그 단계만 조금 잘 해줘도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좀 뭔가 다른데 뭔가 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이가 마음을 열어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강압적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그래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야 지금. 근데 누군가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되게 더 격한 반응을 이렇게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난리가 나요. 네, 맞아요. 물론 무서워서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이 선생님에 대한 감정은 말을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다음부터. 날 도와주지 않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아니, 이제부터. 아니게 돼. 그럼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정해져 있죠, 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와 1년을 살아야 되고 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아이가 조금 더 진정이 되고 안전하게 느낄지. 그래서 안전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 초에는 아이들이 막 뒤집어졌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애들이 되게 안정이 되는 이유가 이제 이해되시죠? 안전감을 느끼게 되면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적응하면서. 너무 낯설었는데 이 환경과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낯설지 어때? 않으니까 편안하죠 훨씬. 안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그런 감정들이 덜 자극을 가라앉는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그랬을 때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 교감, 공학. 교감, 공학. 공학. 네, 공학. 그래서 교사가 먼저 진정해야 돼. 교사가 교. 그다음에 감정, 감정. 감정을 읽어줘요. 공감 읽어준다. 힘들구나. 음. 근데 바로 읽지 마시고 얘가 막 뒤집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좀 기다렸다가 네, 앉아. 그다음에 공간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뭔가 조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네 가지 뭐라고요? 교감, 교, 감, 감, 공, 학. 학.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아이들의 민감도는 정서적 민감도나 감각적인 민감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아이들한테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 이런 환경이 바뀌는 것이 되게 청천벽력처럼 심각하고 힘든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적응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대할 때, 그 상황을 대할 때 교사가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사를 먼저 돌보고 진정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물 한 잔이라도 하고 잠시 다른 아이들을 보고 환기를 좀 시키는 것도 여유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게 학기 초에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사실 1년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그게 선생님이 모델링 하시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가 기다려주자. 너무 시끄럽지? 우리 함께 귀 막으면서 소리를 좀 더 줄여보자 라고 이 아이도 함께 소속된 일원으로 포함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그럴 수 있어. 너네도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싶지? 울고 싶지? 지금 이 친구도 그런 상황인가 봐 라고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해해주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선생님이 쟤만 이뻐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도 알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배제하지 않고 포함시키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도 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더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네.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당장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은.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뭐 성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도 성숙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당장 내 눈앞에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혹은 내가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가 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아이가 많이 힘들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연민의 감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선생님도 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의 책임도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아이를 지금 바꿔서 성장시키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교사로서 그런 아이들을 좀 빠르게 대처하고 이렇게 중재하고 하는 것들이 유능하게 느껴져요. 제가 그랬었어요. 네, 좋은 교사, 잘하는 교사, 맞아요. 능력 있는 교사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너무 다양하고 그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내 말 한마디에 바뀌고 변화를 한다는 게 너무 마법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190일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얘가 지금 좋아져서 온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진급을 하면서 작년보다 성장. 그럼요. 성장을 해서 작년 선생님 아마 더 힘드셨을 텐데 지금 요거 사람 된 거야 이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항상 그런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 아마 내년에도 올해 내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년에 성과가 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길게 보고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해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수다방 수다방이었습니다. 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